네, 사진 이야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를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사진하는 마음 자세를 또 이렇게 그 눈여겨볼 수 있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1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사진을 찍어 다니면서 피사체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담게 되는 건데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그런 하나의 풀꽃조차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쁜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랑스럽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피사체도 우리가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서 그 피사체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표현하면서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화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풀꽃이라는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곡선이라고 하는 그 툴에 대해서 이용해서 그 색 보정을 하고 그다음에 한번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경우의 그 방법들을 한번 그때 한번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버전 포토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카메라 로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기존에 있는 도구인 곡선 그리고 색조 채도라는 도구, 그것은 다 이미지의 조정에 있죠. 여기 보면 곡선이 있고 색조 채도, 요 두 가지의 그 도구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산수유 꽃인가요? 아니면 그 생강꽃인가요? 정확히 저도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봄에 많이 이제 찍게 되는 그런 꽃 중에 하나죠. 지금 배경에다 노출값을 줬기 때문에 배경이 흰색이 아니라 좀 약간 18%의 그레이로 표현이 됐죠. 회색으로. 그래서 꽃 자체도 약간 어둡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배경을 완전히 하얗게 이렇게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이 꽃을 어떻게 살릴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지는 포커스 아웃된 이 가지는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곡선을 열어봅니다. 곡선에서 조정 곡선을 열어서 먼저 중간 밝기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을 이 정도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이쪽에 밝음 영역에 지금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밝아졌죠. 대신에 어두움 쪽에 있는 컬러도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살짝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곡선에 포인터가 두 개가 생기게 되죠. 나중에 수정을 하려면 이거를 그 포인터를 클릭해서 바깥으로 드래그하면 해당 포인트가 없어집니다. 근데 추가하려면 계속 버튼을 이 곡선 라인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서 클릭하시면 계속 곡선이 추가되니까 추가하시면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밝기만 했는데도 나무의 어떤 기본적인 어두운 그 명도 단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전체적으로 밝아지면서 꽃도 같이 밝아졌죠. 그래서 꽃이 갖고 있는 그 노란빛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노란색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빨간색을 한번 높여볼까요? 높여봤을 때 빨간색을 살짝 높였더니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많이 가미가 되죠. 그래서 어두운 쪽은 높이지 않고 좀 낮추고. 자, 그래서 이 붉은색, 그 바탕이 붉은 것은 후보종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이 꽃의 붉은색만 잘 보시면 돼요.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나중에 바탕을 흰색으로 전환하면서 약간 감소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색상을 어느 정도 맞춰보고 이 정도 됐다 싶으면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배경이 흰색인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곡선을 또 꺼냅니다. 곡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흰색 스포이드를 선택하시고 배경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 그러면 환해지죠. 배경이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전체적인 명도 더 밝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진하게 어둡게 할 것인지 요것만 정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흐릿한 이 부분은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복제 도장 도구를 선택하시고 사이즈를 맞추는데 복제 도장을 사용하실 때는 좀 확대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확대할 때 여기 돋보기 툴이 있지만 확대 도구는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같이 누르게 되면 돋보기 툴로 바뀝니다. 이럴 때 Alt 버튼을 또 추가로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축소 버튼으로 바뀌죠. 자, 이 상황에서 이 복제 도장의 크기는 조절하는 것이 브러쉬 사이즈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요. 브러쉬 사이즈를 이용하는 것이 물론 브러쉬 도구가 있고 복제 도장 도구,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닷지, 번, 스펀지 도구 여기에서 많이 쓰죠. 네, 닷지, 번, 스펀지 도구. 그래서 복제 도장 도구나 붓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이제 그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데, 자, 복제 도장 도구를 선택하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외곽이 부드러운 도장이 있어요. 외곽이 부드러운 거. 보통 저는 부드러운 외곽의 그 도장을 사용하는데 브러쉬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검은색을 지정해 주고 사이즈를 줄입니다. 크기 축소 확대는 대괄호 열고 닫기 버튼을 이용해서 크고 작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클릭, 여기를 100%로 한번 해놓고 해볼게요. 농도를 100%. 자, 클릭 드래그 하면 이런 현상이 이렇게 칠해지죠. 외곽이 부드럽게. 자, 여기에서 경도를 높이게 되면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외곽이 굉장히 간결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도장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아니면 이런 브러쉬 그 툴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를 지울 때 잘못하면 자국이 크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쪽에 경도는 0으로 된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어떤 하이 버전에서는 아마 부드러운 그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곽이 부드러운 거, 이 부드러운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칠하든 문지르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제 도장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제 도장 도구 선택하시고 여기에도 경도가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0으로 되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만큼은 지워야겠죠. 네, 이만큼은 지웁니다. 딜리트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울 부위는 대략적으로 그냥 이 올가미 도구로 클릭 드래그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하면 됩니다. 지우기. 여기는 상위 버전은 색칠하기네요. 그래서 배경색, 흰색이 배경색이죠. 그래서 배경색을 여기다 칠합니다. 칠하는 것은 컨트롤 딜리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가이드라인 해제하고 다시 복제 도장 도구 이용해서 사이즈를 대괄호 열고 닫기 버튼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정한 다음 이쪽 부위를 Alt 버튼 누르고 클릭하고 천천히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살짝 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약간 주의하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브러쉬 사이즈를, 도장의 사이즈를 줄여서 쓰면 좀 영향력이 덜 미치겠죠. 지금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자, 복제 도장 도구는 수시로 원하는 배경을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 원하는 배경을 Alt 버튼 누르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배경을 먼저 Alt 버튼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띄고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지우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살짝 어긋나는 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축소해 보겠습니다. 축소는 컨트롤하고 마이너스 누르면 되겠죠.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이미지가 축소됩니다. 조금 더 축소해 볼게요. 자, 전체 이미지를 좀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내릴게요. 내리는데 전체 여기 그 영역 사각 윤곽 도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선택 메뉴에서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드 선택하고, 자, 밑으로 좀 내리기 위해서 이동 툴을 선택합니다. 이동 툴. 이동 툴은 이 도구가 이동 도구인데, 이동 도구는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동시키는 건데, 이거를 직접 선택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다가 이 영역이 선택된 다음에 컨트롤 버튼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동 도구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살짝 내리시면 되겠죠. 조금 축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소하려면 컨트롤 T, 자유변형 도구죠. 자유변형 도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컨트롤 T 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살짝 줄이면, 자, 됐으면 엔터 누르시면 되겠죠. 자, 가이드라인 해제는 컨트롤 D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 영역 바깥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약간 축소하니까 여백이 좀 많아지면서 좀 공간적인 느낌이 많이 그 여유롭게 느껴지겠죠. 자, 지금 원본의 사진을 약간 축소했더니 자국이 남았어요. 이쪽에 약간 명암 톤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흰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다시 곡선에서 조정, 이미지에서 조정, 곡선 꺼내서 흰색 스포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그 부분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이런 자국은 도장 툴로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도장 툴을 조금 더 크게 하시고 클릭 드래그. 자, 이쪽 하단도 클릭 드래그 해서 이 정도로 보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명 효과를 조금 주기 위해서 필터에서 선명 효과 언샤프 마스크 해서 204, 20 정도, 해상도가 높으니까요. 저해상도는 130 정도만 주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Z 눌러서, 이게 언샷 마스크 주기 전 다시 컨트롤 시프트 Z를 눌러서 언샷 마스크가 적용된 후 약간 선명도가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채도를 나는 좀 낮추고 싶다 그러면 색조 채도,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라는 걸 열어서 채도 중간에 있는 녀석을 살짝 끄집어내면 약간 채도가 낮아지면서 어떤 동양화적인 느낌, 이런 동양화 보면은 이렇게 채도가 다 무채색에 가깝잖아요. 좀 채도가 떨어지고 무지 화려하지 않고, 우리가 포스터 컬러 같은 경우는 이 형광색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색이 되게 화려한데, 동양화에서 수묵화 같은 데 사용하는 그런 채색되는 물감들을 보면 채도가 굉장히 낮아요. 광택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물감으로 그린 그림 같은 어떤 느낌을 색채를 띄기 위해서는 채도를 조금 낮춰 주시면 좀 은은한 그런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목련이죠. 그래서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좀 연한 회색인데 흰색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컨트롤
M 이게 곡선이죠. 단축키. 자, 다시 곡선 열어서 먼저 배경을 하얗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색 스포이드, 맨 오른쪽 흰색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클릭. 굉장히 환해졌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중간톤 이 흰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살짝만 끌어올립니다. 자, 끌어올리는데 많이 안 밝아져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닷지 도구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만 해놓고 확인하고, 닷지 도구는 여기에 있죠. 이 닷지 도구 선택해가지고 확대해보고,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돋보기 툴이 됐을 때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닷지 도구의 사이즈는 브러쉬 사이즈니까 대괄호 열고 닫기 버튼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정하시고, 노출 값은 한 10에서 15%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로 주게 되면 굉장히 확 색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저는 보통 10에서 15%로 조절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그 내가 원하는 농도가 됐을 때 그때까지만 작업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클릭 드래그 하면서 조금씩 문질러 줍니다. 자, 천천히 문지르다 보면 점차적으로 밝아진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 뒤에 있는 목련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는 목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만. 이 그 닷지나 번도구는 블랙이나 화이트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이 있는 곳을 선정을 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이 정도 밝아지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흐릿하게 있는 가지는 또 지우겠습니다. 도장 도구죠. 도장 도구를 선택하시고 사이즈를 조정하신 다음에 Alt 버튼 누르고 클릭, 지우려는 위치 와서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자, 그 다음에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좀 밝은가요? 그러면 컨트롤 M 아니면 곡선을 꺼내서 자, 이 정도로 밝게, 이 정도 밝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확인. 자, 그 다음에 뭐 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채도를 한번 조정해 볼까요? 이미지에서 조정, 색조 채도를 조금 떨겨 보겠습니다. 완전히 떨기면 흑백 같아서 좀 이런 뭐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만 여지를 남겨주게 되면 은은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확인 누르시면 어느 정도 완성되겠죠. 자, 선명효과는 주시고 싶으시다면 필터에서 선명효과 언샤프 마스크 200/420 확인 누르시고, 그러니까 200/420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값은 아니에요. 그때마다 조금씩 변형시켜줘 가면서 한번 나름대로 새로운 그 수치 입력 값을 개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확대해 보시고 괜찮으면 뭐 이렇게 잎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건 도장 툴로 충분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도장 툴 이용해서 사이즈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위를 Alt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여기가 자국이 생겼죠. Alt 버튼으로 클릭 드래그. 자, 이런 거는 미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잎에 꽃잎에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즈를 줄이고, 자, 이 라인을 선택하고 약간 눈속임이죠. 이렇게 해서 클릭 드래그.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클릭. 자, 여기도 라인을 잘 보고 잘 이동해서 클릭 드래그. 여기에도
살짝씩. 그러니까 이 도장 도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인내심 가지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지울 수 있어요. 지저분한 거는. 그래서 좀 너무 깔끔 떨면 진짜 깨끗한 이미지를 또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느낌만, 지저분한 것만, 눈에 거슬리지 않는 것들만 지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있나요? 여기는 괜찮고, 예, 여기에도 살짝 도장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 그러니까 이렇게 Alt 버튼 누르고 어떤 부위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지우고 또 Alt 버튼 누르고 복사할 대상을 클릭하고 또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Alt 버튼 누르고 띄었다 클릭 선택하고 띄고 선택하고 하는 거를 자꾸 해보셔야 이게 자동으로 몸에서 익힙니다.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연습을 많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 가져왔던 이미지와 최종적으로 보정한 후에 이미지 이렇게 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레이아웃이나 그런 거는 뭐 그 구도 이런 거는 그때그때 조금씩 변경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그거에 맞춰가지고 찍을 때부터 하게 되면 좀 힘들긴 한데 그냥 후보정으로 해서 전체 선택을 이렇게 해서 자유변형 도구 이용해서 사이즈를 내가 조금 뭐 줄이면 되겠죠. 늘렸죠 이번에는. 자, 이렇게 변경을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와 변경 전과 변경 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가지가 끝이 이렇게 여기에서 요 여백의 공간 이쪽에서 여백의 공간 이런 게 너무 가깝다라고 느껴지면 아예 사라졌네. 다시 한번 전체 선택하고 자유변형 도구 그러니까 그 여백을 아예 없애는 거죠. 이렇게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쭉 가지가 이어졌다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아예 보정을 해주면서 사이즈를 아예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지가 없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가까우면 여기가 여백이 가깝게 되면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이것도 봄 풍경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채도만 살짝 올리면 또 화사한 그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밝게 하기 위해서 곡선에서 전체적으로 톤을 밝게 합니다. 자, 밝게 하고 너무 밝게 하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죠. 밝게 하고 확인 누르고 색조 채도 조정해서 색조 채도에서 채도를 살짝 올립니다. 이거는 많이 올려도 되겠네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선명효과 원샷 마스크 주면 약간 선명해지고 자, 처음에 불러왔을 때 이미지와 최종적으로 보정했을 때 이미지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블랙을 한번 줘볼까요? 여기 어두운 데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곡선 중에서 곡선을 이용해서 블랙 스포이드 선택하시고 블랙 부위를 클릭합니다. 그 블랙이 생겨버리니까 대비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감을 좀 줄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블랙 포인트를 줘서 시원한 감을 주면 좋다. 뭐 아니면 안 줬을 때가 더 부드럽고 괜찮다. 이거는 그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어느 게 정답은 아닙니다. 포토샵은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툴을 이용해서 내가 그 어떤 이미지, 내가 원하는 색채 그리고 명도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서 곡선만 잘 활용해도 보다 더 나은 그런 사진을 얻어낼 수 있고요. 채도를 약간 이게 화려한 거는 약간 높여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낮춰봐도 은은한 그런 사진들을 또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툴만 색 보정에 의해서 잘 활용해도 좋은 사진, 이쁜 사진 많이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